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름이 이기원이고요. 보는 한산입니다. 어릴 적에 청주시 근교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면서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위로부터 세 번째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이 또래는 어렸을 때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지요. 힘들게 자라왔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게 갖고서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직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지내왔고 이제 퇴임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노후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퇴직하셨는데 이제 노후 생활을 어떤 것으로 즐겁게 지내세요? 제가 퇴임을 앞두고서 한 6개월 전부터 퇴임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구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뭔가 하나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테니스도 쳤었고 현재 계실 때 뭐 골프도 했었고 배드민턴도 했었는데 그 관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해봤더니 탁구는 괜찮아가지고 탁구로 하는 걸 결정해서 지금까지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즐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음악에는 전혀 무례한애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쪽으로다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친구가 색소폰을 한번 불어봐라 해서 그 말 듣고서 색소폰을 사서 혼자 그 기초 도레미파를 배우면서 했고 현재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그 정신 건강이 바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필을 쓰는 걸 또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나 조상이 있기 때문에 조상 모시는 일에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가지를 택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책도 출간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 작년에죠. 작년에 그동안 수필을 써온 거를 한 60편 정도를 묶어서 갈매기 꿈을 꾸다라고 하는 수필집을 처음 냈습니다. 수필집을 내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이라고 하는 건 처음 내본 건데 그 책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 소개된 것을 보였을 때 좀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도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이제 메일을 쓴다는 거는 어렵고요. 대개 제가 이제 그 글 쓰는 거는 주로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써야겠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새벽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펜을 잡으면 1시간, 2시간 안에 한 작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자주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쓰시고 나서 뒤에 다시 그거 읽어보면은 어느 문장을 고쳐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많지요. 네. 예, 근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꾸 곤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쓴 거하고는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 작품을 또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수정을 대개가 좀 적게 한 게 작품으로 되고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버려버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묘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처음 때 생각하고 하루 또 자고 나면은 생각이 또 바뀌어요.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또 갖게 돼서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조작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선생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뭔가 사회 공헌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제가 학생 때도 적십자 봉사활동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고도 그 강의도 많이 나가고 대학에도 강의 나가고
제가 충청북도 그 자치연수원에 강의도 좀 나갔고 선생님들 상대로 특강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는 야하게 제가 그 어려운 학생들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간 학생들을 수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미평 학교라고 해서 교도소 안에 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수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이 그 연로하신 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색소폰을 배워서 지금 우리 동아리 회원들을 제가 지도를 하고 합주 연습을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 배지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ROTC 군 장교로 제대를 했습니다. 동우에서 아래 동우에서 전에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 그 상징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조상을 잘 모시자고 하는 종친의 배지가 되겠습니다. 저 선생님 학교 생활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것은 없으신가요? 아, 네. 마침 질문을 잘 하셨네요. 요즘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지요. 눈 뜨고 나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참 자살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 게 떠들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할 적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학부형님이 학교에 항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교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청 담당 장학관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좀 해달라 하는 거를. 뭐냐면은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많이 매질한다. 그런데 그거를 교장한테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걸 무시하고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라고만 해서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파면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교장선생님 이런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출장 안 내고 밖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라고 학부형을 만났습니다. 그 학부형도 교사였습니다. 여자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10분 전에 가서 절대로 요 개인 방에 이제 이렇게 칸막이 있는데 문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있어 주세요. 왜냐? 학부형을 만나는데 학부형이 여자입니다. 그러니 문을 닫지 말아 주세요.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형이 들어오셔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했습니다. 부형님 마음이 아프시죠? 무슨 말이 됐든지 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지요. 마음이 아프시죠. 당연하지요. 그럴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만 계속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그 학부형이 우시더라고요. 부형님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세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다 들어주셔서 이제 마음이 다 풀 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말을 해서 상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상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는 교장 시절에였습니다. 그 학교도 상당히 제가 가기 전에 어려웠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이런 걸 제가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고서 하루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등산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자그마한 산을 한나절 등산하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그 일하시는 우리 기능직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3번을 그 코스를 돌았습니다. 혹시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무 가지에 얼굴을 스쳐서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거를 3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돌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학생들 즐겁다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하고 학생들 대화가 중요하구나. 많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시상식을 하게 되면 A 학생이 시상을 받게 되면 반드시 A 학생 담임선생님은 그 사진을 꼭 찍어라. 즉시 부모님한테 메시지를 해서 전송을 하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더니 부형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던 못했던 우리 아이가 상 받는 사진을 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팝송을 한번 배워보자. 한 달에 1개씩만 배우자.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는 팝송을 번역해서 설명해주고, 음악 선생님은 피아노로 한번 쳐주고, 그리고 방송 담당 선생님한테는 매일 등교 시간에 들으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그 노래를 틀어줘라. 또 하교 시간에 틀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8곡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둥반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노래를 하라고 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부부가 같이 팝송을 한번 불러봐라. 너무나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부형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애가 팝송을 집에서 불러요. 너무나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 배우라고 했다며요.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이 학생을 억압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회를 주고서 스스로 생각을 바꿔먹고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지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정말 안쓰럽고 그런 내용을 많은 선생님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저한테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기원아, 어릴 적 자라오면서 부모님 일손 도우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쉼 없이 농사일 돕느라 고생이 많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야 부모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해서 허락받고 학업에 열중을 해왔던 네가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구나. 고3 때 네 인생을 포기했다면 아마도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그때 부모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라도 부모님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해서 대학 다니면서 학비로 쓴 돈을 부모님한테 이자 다 합해서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결혼 후에는 장인 장모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늘 부모님 여행 한번 시켜드리면 장인 장모 여행 한번 시켜드리고 KTX가 처음 생겼을 때 양가 부모님들의 티켓을 부산에 호텔까지 예약해서 1박 2일 여행 다녀오시라는 것을 각자한테 봉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용돈도 잠깐 드렸지만은 그 용돈은 혹시 기차 안에서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만나면 소주라도 한 잔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부모님들이 열차를 타고 보니까 사돈지간에 마주보고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다고 이렇게 할 때 참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죠. 저는 늘 저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학생 때도 내 주머니에 돈이 몇 푼 있으면 교문에서 연필을 파는 어린 학생을 보면 털어서 그걸 사주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제가 대학 때 그 구두닦이 소년들을 지도를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어째 그 구두닦이 소년들이 너한테 인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인연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겠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는 그런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도 구두를 고치고 구두를 닦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의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불러서 소주 한잔 나누면서 대화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뿌듯한 생각을 들고 정말로 대한민국은 살만한 사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원아, 너도 어렵게 자라왔지만은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네가 그만큼 뒷바라지 해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선대 시민으로서 선생님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신지? 요즘에 그 방송을 보면은 나라 안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뭔가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눈만 뜨면 정말 나쁜 그런 얘기만 들려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그 공자 사상이라고 할까요? 인, 의, 애, 지, 신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산다면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이웃들하고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제 자녀들이나 제 이웃 후배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갖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그 건전한 사고방식, 아주 훌륭하신 사고방식 저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자서전에 지금 하신 것을 짧게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여보고 싶어요? 글쎄요, 뭐 생각을 좀 못 해봤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은 늘 내 주변과 함께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달리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줄여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는 늘 주변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